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태형건설 상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래 정지는 이미 됐죠.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형건설 상장 폐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4월 위기설이 터지는 데 있어서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웬만하면 정부에서도 막으려고 할 거예요. 총선 거의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상장 폐지 사유가 나왔습니다. 감사 의견이 거절을 당했다. 그래서 외부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이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으로 인해서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고 사유를 밝혔다.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개정 과목에 대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결산 과정에서 투자 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보증 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었다. 이런 상장 폐지 사유가 최근에 하나가 나온 거고요. 그 전부터 가지고 있는 상장 폐지 사유, 자본 잠식 상태이다. 그러니까 상패 사유가 기존에 자본 잠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 의견 거절까지 나오게 되면서 상장 폐지 위기가 커져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항상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본 완전 잠식 기업은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0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워크아웃 때문에 자본 잠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재감사를 통해서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 태형건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100% 상장 폐지가 확정난 건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일단은 자본 잠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태형건설이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데 그 이유는 자본이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본금하고 자본은 다르죠. 그래서 보통 100% 이상의 자본 잠식률이 나오면 완전 자본 잠식인데 그거에 28배가 넘는 2814%에 달하면서 자본 잠식률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근데 자본금은 플러스고 자본은 마이너스라는 게 뭔 소린가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본은 사업의 미천, 종잣돈 같은 금액이고 자본금은 주식 액면 금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본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사업의 미천,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다. 지금 뭐 가계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통장에 5,626억 원 있고 자산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가치는 한 201억 원 정도 하지만 주식 가치는, 그게 지금 현재 태형건설의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잘 해소가 될 수 있겠냐? 저게 잘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잘 추진이 돼야 되죠. 상장 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PF 사업장 정리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서 재감사를 받아서 이제 감사 거절이 아닌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형건설에서 하고 있는 게 뭐 기본적으로 사업장 정리하는 거는 둘째치고, 그 전에 뭐 골프장 매각이라든가 혹은 SBS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산을 조금씩 매각을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에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거다. 언제까지? 4월 1일까지. 그러니까 자본금 전액 잠식이 이게 망했다가 아니라 요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입증해야 된다는 소리요? 4월 1일까지. 열흘 정도 남았다는 소리죠.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PF, 지금 사업장 정리, 이런 것들 어디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채권단에다가 하고 있죠. 채권단이 납득할 만큼 잘 진행이 돼야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또 아까 뭐 주식 이런 것들 해야 되니까 무상감자를 진행을 하고, 또 보유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출자 전환을 한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채권단에게 납득시킬 만한 정상화 방안, 그리고 주주들이 지금 거래 정지된 상황이지만 주주들이 손실을 볼 수 있더라도, 그 다음에 채권단들이 손실을 볼 수 있더라도
출자 전환을 하고 무상 감자를 통해서 남의 자산 깎아먹으면서 버티겠다. 이게 통과가 되면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서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F 사업장이 제대로 정리가 되느냐, 채권단의 동의하에 요걸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태형건설의 PF 사업장 59곳 중에서 58곳이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 정상화 방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대로 진행이 되는지도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왜 58곳이냐? 한 군데에서 대주주가 자금 조달을 반대를 했습니다. 어디냐? 과기공, 과학기술인 공제회. 여기서 반대를 했는데 어느 사업장이냐? PF 사업장 중 서울 반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장. 핵심 사업장 중에 핵심 사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땅덩어리 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곳 중에 한 군데에 있으니까 여기가 정상화 방안이 지출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사업의 주요 대주주인 과기공에서 추가 자금 조달 방안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보시면 총 2,380억 원 한도의 PF 대출 약정을 체결을 했는데 과기공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KB증권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260억 원이 인출이 막혀서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신규 자금을 조달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하는데 요 신규 자금을 조달해서 충당되는 금액에 따라서 과기공이 상한 순위가 뒤로 밀려난다. 나보다 선순위에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겠지만 빌려가지고 진행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후순위로 밀리게 돼서 사업 다 진행이 되고 했을 때 내 돈이 똑바로 안 들어온다. 내 돈이 손실이 날 수가 있다.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그럼 당연히 반대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고 당연히 상한순위가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사와 태형건설은 과기공을 설득하고 있지만 입장 변화는 없다. 말뿐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핵심인데. 설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설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PF 정상화 방안이 똑바로 제출이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어느 정도 제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상장 폐지 사유가 실제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자금 조달을 더해서 PF 사업장을 정리를 하든가 정상화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도 보시면 마곡에 있는 사업장 정상 사업장이에요. 태형건설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PF 8.5% 금리에 3,700억을 지원하겠다고 시행사 측에 제안을 했고 이거는 대출 금리보단 높은데 PF 금리 치고는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태형건설의 우려는 뭐예요? 여기 8.5%도 굉장히 부담된다. 왜? 여기서 8.5% 하면 나머지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더 높게 하든가. 마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업성이 있는 곳이니까 좀 싸게 나오겠지만 다른 데는 더 비싸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PF 이자 감당이 안 될 텐데. 가뜩이나 자본 잠식 상태에서 자본이 없어서 잠식이 된 거죠? 근데 그래서 PF 사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기 자산도 매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빌리는 돈이 이자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자가 어마어마한 것을 얼마나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상화 방안 제출하고 정상화 방안 제출뿐만이 아니라 핵심은 자본 잠식을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돈 들어갈 것은 많고 돈 빌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감사마저도 거절을 당한 상황이다.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4월 1일까지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은 아마도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바로 터지진 않고 조금 더 기일을 더 뒤로 밀어서 그럼 이때까지 하자 이런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터질 위기가 안 터지는 건 아니죠. 터질 위기는 계속 되고 있다.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이 왜 나오는 거예요? 4월 1일에 태형건설의 향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기에 향방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 자본 이동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지금도 PF 금리 저기 높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워크아웃 되고 있는 태형건설이 굉장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은 사람들이 PF 쪽으로 자금을 안 넣겠죠.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건설사들 가뜩이나
붕괴 많이 되고 있어요. 연쇄부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년에 건설사 살리기 정책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2022년보다 2023년에 문 닫은 건설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태형 건설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 한두 군데 무너진 게 아니다. 4월 위기설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작년 4월에도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냐? 정부는 뭐라 그래?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계속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이금융권을 안 번지고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고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뭐예요? 이러고 있잖아요. 토지 할인 판매해주고 있고 건설사 살리기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처럼 되지도 않는데 괜히 그 심리만 진정시키려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짓 뭐예요? 2022년 6월에 3천억 가까이에 판매했던 토지를 52.5% 할인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다. 토지비 낮추고 있다. 싸게 팔고 있다. LH가 판매했던 걸 다시 사가지고 싸게 팔면은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가요? LH죠. LH 지금 기업 부채 장난 아니죠. 위험 수준이에요. 200%가 넘어갔는데. 그리고 정부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하면서 금융지주 계열사 등에게 펀드 만들어달라. 도와달라. 충분히 관리 가능하면 정부에서 관리 가능해야지 왜 자꾸 금융사들에게 손을 벌려요. 가뜩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사들 지금 부정적으로 조정되고 있죠. 그리고 PF 금리 및 수수료를 낮춰달라. 개선해달라. 높게 요구하지 말고 낮춰달라. 근데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비싼 이자를 받는 겁니다. PF는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과도한 금리를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데 저걸 낮추면은 그 떼인 돈은 누가 감당을 해요? 은행이 무너지면 은행에 돈 맡겨놓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자꾸 하고 있느냐? 건설사들이 벌 때는 엄청 벌어놓고서 손실 나니까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 이금융권이 무리하게 욕심 부리다가 피해를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금자나 왜 금융권에게 다 피해를 떠넘기려고 하고 있냐? 잘 생각해봐라.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생각만큼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